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점 방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15일 미독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ECB가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겐하임 CIO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의 영래포가 1조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블록스가 소니뮤직과 메타버스 음악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이 탑승한 우주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다우지수가 0.2%,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4%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한 가운데 그 전날 주요 지수의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 올랐고 S&P 500 지수는 1.13%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8% 오르며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전날에는 장중에 1.25%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1.36%대로 오르며 9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특히 그 전날 낙폭이 컸던 은행주와 경제 재개수혜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3대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지배력을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자재, 그리고 에너지주가 2% 넘게 오르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하며 은행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은 3% 넘게 올랐고 시티그룹도 2.5%대 상승했습니다. 또한 항공주와 크루즈 업체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3% 가까이 올랐고 카니발은 2%대,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은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웨드브시는 GM이 전기차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파괴적인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GM이 얼티엄 플랫폼에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GM에 대한 목표가를 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GM의 주가는 4.8%대 올랐습니다. 또한 니오의 경우 현재 300개 정도인 전기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2025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HSBC는 니오의 중국 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6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니오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그 전날 중국에서 저렴한 버전의 모델 Y를 출시한 가운데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장중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결국 0.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주말 사이에 카메라 비전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FSD9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의 빅커머스와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마존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속에 금요일장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0.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애플의 경우 1.3%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펜하이머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는 소니뮤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가상세계 음악 사업 확장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0.7%대 내렸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몇 주 내에 미국 보건당국에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한 가운데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0.9%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주가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그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7%대 올랐고 영국 증시는 1.3%대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2.07% 올랐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속에 각각 0.6%대 그리고 1.1%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의 규제 우려와 물가지표 등을 주시한 가운데 0.04% 내렸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0.7%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2.2%대에 오른 74달러 선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9%대 상승한 75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화가 하락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6% 오른 1,810달러 선을 마감하며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제와 의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홍성진 캐스터,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CNBC는 이번 회담이 오는 15일에 백악관에서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메르켈 총리의 방미 일정이라면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사이버 보안과 아프간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 문제가 핵심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 가스관 사업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러시아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온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을 나쁜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가스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랜섬웨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고 러시아 기반의 해커 집단의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압박한 바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독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같이 대책을 세울 것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도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도 오갈 예정인데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견을 이번 회담에서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에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룡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가원 캐스터,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 IT 기업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에 지시해 대형 IT 기업들의 확장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72개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로써 대선 기간 동안 중도 성향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정책 기조가 분명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업의 M&A와 반독점 규제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규제당국인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인정했던 M&A 승인권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없앴던 망중립성 부활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에는 노동 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값 인하 방안 등의 내용도 폭넓게 담겼습니다. 또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이행 상황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서명에 앞서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행정명령이 의무 조항이기보단 반독점 관련 사업 관행을 차단할 정책을 시행하도록 미국 정부기관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앞으로 나오게 될 규제들의 타당성을 놓고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FTC 수장으로 아마존의 비판적이었던 리나 칸을 임명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미국 IT 매체들은 FTC가 아마존의 MJ 민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아마존이 MG의 민수를 통해 스트리밍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에 맞춰지겠습니다. 바이든의 72개 행정명령 서명과 리나 칸의 FTC 수장으로서의 첫 행보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쏟아지는 옥죄기 조치에 IT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가 돋보인 한 주였습니다. 아마존이 한 주 동안에 8% 넘게 급등을 했고 애플도 5.7%,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3% 강세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이 독점 금지 법안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라고 불리죠. 리처드 브랜슨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보다 최초의 우주 관광 타이틀을 먼저 거머쥐면서 억만장자 우주전쟁에서 승리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진행된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으로 인해 드디어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1일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가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브랜슨이 버진 갤럭틱의 운반 비행성인 BMS-2를 타고 이륙했다면서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계획된 비행 시간과는 다르게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비행이 약 1시간 반가량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발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모선이 로켓 추진 우주선인 DSS 유니티를 고도 14km 지점에서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니티는 모선에서 분리된 이후에 약 86km 지점까지 솟아올랐는데요. 로켓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점에 달한 브랜슨 회장은 몇 분간의 미세 중력 상태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재진입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우주 비행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브랜슨 회장은 유니트가 착륙한 이후에 뜻깊은 소감을 밝히면서 17년 동안 버진 갤럭틱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팀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또 출발 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우주로 가기 아름다운 날이라며 일론 머스크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뤄진 성공적인 비행을 통해 현재 3명의 억만장자 사이에서 벌여지고 있는 우주 경쟁에서 브랜슨 회장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버진 갤럭틱의 경쟁사인 블루오리진은 오는 20일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전 CEO의 우주 비행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블루오리진의 로켓인 뉴 셰퍼드를 타고 두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브랜슨이 탑승한 우주선이 지상으로부터 80km까지 비행을 했다면 베이조스가 탑승한 뉴 셰퍼드는 약 100km 지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9월에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다만 민간 우주여행 시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을 통해 앞으로 우주여행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첫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를 연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의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와 관련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협력에서 소니 뮤직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사안이 전해졌는데 정가은 캐스터 향후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로블록스가 소니뮤직과 제휴를 맺으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세계 음악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외신들은 두 회사가 소니뮤직 소속 연예인들을 로블록스 게임 속에 등장시켜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팬덤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가입자들이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되어 가상세계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5월 하루 평균 사용자가 4,3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는 이 가상 공간에 소니뮤직 소속 팝스타들의 가상 콘서트와 댄스 파티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두 회사가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미국의 인기 래퍼 릴나스 X가 로블록스 세계에서 콘서트를 개최했고 당시 접속자는 3,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제휴에 대해 존 블라소플러스 로블록스 부사장은 소니뮤직 아티스트들이 로블록스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소니뮤직 미국 판매 담당 사장 데니스 쿠커는 음악과 게임의 교차점에서 상업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음악출판협회는 음원과 음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로블록스에 2억 달러를 배상하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소니뮤직과의 이번 제휴가 로블록스와 음악업계와의 이런 대립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라 두 업계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꼽히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아이비들이 유망하게 바라보는 3분기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홍성진 캐스터, 파이퍼 샌들러가 선정한 3분기 유망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이프 샌들러가 선정한 3분기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다가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분기에 유망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 가운데 특히 애플과 같이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들이 다음 분기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뽑은 가장 기대되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최근 이뤄진 애플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데이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페이스타임과 같이 아이폰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면서 애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도 같이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함께 애플의 제품인 맥 등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스냅과 진로우 역시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특히 진로우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비 40%가량 높은 174달러가 목표가로 제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입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이 회사가 에너지 섹터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사업 섹터에 찾아온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다면서 올해 들어서 85% 넘게 오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백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샌들러 외에도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나온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이프 샌들러는 룰루레몬도 기대 종목에 포함시켰는데요. 룰루레몬의 성장 속도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뛰어넘었다면서 온라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좋게 내다봤습니다. 또 향후 12개월 동안 적어도 10%는 더 오를 것이라면서 목표가 500달러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줌비디오와 또 캐피털원 파이낸셜, 또 보스턴 프로퍼티스입니다. 파이프 샌들러는 세 기업 모두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줌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가 여전히 보인다면서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샌들러가 3분기 중에 유망하게 바라본 9가지 기업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투데이 월요일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포인트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 어떤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지난 분기 실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현재 월가 분석가들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산업주의 경우에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0%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일별로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12일에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유럽연합 회의에 참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일에는 주요 기업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펩시코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공개될 계획인데요. 앞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5%를 기록한 바 있는데 현재 전문가들은 6월 역시 지난 발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일에는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될 계획입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도 주목해볼 만한 일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증언에서 테이퍼링 반복과 시점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제시될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부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부는 테이퍼링이 시기상조라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15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미국의 6월 산업 생산 및 설비 가동률 지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 전날에 이어 이번에는 상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일에는 허니웰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실적이 나오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및 기업 재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